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메타버스에도 나를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메타버스 안에서 어떤 그 가상세계 안에서 어떤 어, 사물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가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자산으로 인정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런 자산들이 서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을 팔거나 또는 그 물건을 이제 사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수업을 받는 이유는 지금 단순히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냥 대학에 왔으니까 수업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역시 그 안에서 우리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똑같은 일들을 호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어, 그 뭐 야구장에 갔는데 야구장에 가는 나와 포트나이트에 들어가는 내가 달라지면 사실은 그건 큰 의미가 없죠. 야구장에 가서 얻은 내가 3D 모델의 어떤 공이 있을 때 그거를 포트나이트로 가져간다라면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포트나이트 안에서 그것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라면 그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계에서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세계는 그런 활동을 위해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더 많은 가치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애쓸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어, 호환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과연 있는가?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어떤 3D 공간 안에서 한 3D 공간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이라면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내가 거대한 그냥 뭐 그 포트나이트 하나 만들고 그 안에서 사용자들 최대한 모아서 놀고 그냥 그 안에서 소비하고 그 안에서 그냥 뭐 내 자산을 인정을 하든 말든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면은 거기서 어떤 활동들이 끝나면 끝나는 걸로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할 수 없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스노우 크래시의 어떤 메타버스의 모습과도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용자나 어떻게 보면 이 세계에서 만들어진 자산에 대한 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자산을 구매하고 어, 어떻게 보면 그걸 유지하는 필요한 경제적인 시스템이 서로 얼마나 많은 공간에서 호환이 되는가가 메타버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메타버스를 좀 요약을 해드리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각각의 다른 세계관이 어 이제 각각의 이제 세계관을 가진 디지털 공간이 그걸 연결하는 공간을 연결하는 데 필요한 이제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호환 시스템을 제공하는 이제 무너지지 않는 영속적인 차세대 컴퓨팅 포털을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지금의 포털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네이버나 다음에서 연결되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 모든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어, 잘 운영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서비스들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털은 남아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공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공간, 어느 한 공간이 망하더라도 아니면 한 공간이 사라지더라도 그 세계 자체가 남아있음으로 해서 이 다른 세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종합적인 호환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것이 어, 메타버스에서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자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렇게 디지털 호환
경제적인 시스템과 기술적 호환 시스템을 다 제공하는 그 어떤 메타버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메타버스가 완성된 메타버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메타버스가 뭐 로블록스나 아니면 포트나이트나 이런 게 메타버스의 한 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그 세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 다른 형태의 목적을 가진 그 세계를 묶은 게 아니라 그 세계 안에서만 유지할 수 있는 각각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세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메타버스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처럼 흩어져 있는 메타버스 세계, 아니 흩어져 있는 수많은 공간들을 어, 연결하는데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무엇인가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메타버스에서의 경제 시스템, 그러니까 화폐 단위라든가 통화 단위라든가 이런 거는 꼭 현실하고 매칭시킬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현실에서는 100원인데 메타버스에서는 1원이 될 수도 있고 메타버스에서는 1000원인데 현실에서는 100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런 가치들은. 왜냐하면 디지털 가치를 얘기를 하는 것과 물리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는 항상 동일하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동일한 가치가 아니지만 결국에는 그 세계를 이루는 공간 안에서는 서로 호환이 되는 제도를 만들어 놔야 시스템적으로 그 제도를 만들어 놔야 그 안에 들어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 안에서 활동들을 하겠죠. 뭐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돈을 미국에 가서 쓰질 못하잖아요. 환전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같은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사실은 어느 한 형태로만 존재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네이버가 만드는 메타버스가 있을 수 있고 카카오가 만드는 메타버스가 있을 수 있어요. 서로 호환은 되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이제 활동을 할 때는 적어도 그 안에 연결된 이제 수많은 공간들이 있을 때 그 공간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화폐단이라든가 우리가 가진 디지털 자산들은 다 호환이 돼서 쓸 수 있게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겠죠. 이런 형태가 어, 가장 중요한 사실은 메타버스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기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메타버스가 이렇게 뜨게 된 이후에 가상현실이 메타버스에 왜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여러분들도 3D 게임을 많이 하셨겠지만 아마 3D 게임을 해보면은 이제 3인칭 시점과 1인칭 시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어, 3인칭 시점은 여러분들이 등 뒤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다른 시점에서 여러분들을 좀 벗어나서 카메라를 움직여가며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점으로 게임을 하는 거고 1인칭 시점은 여러분들이 그 지금 총을 들고 있는 저 상태 그러니까 내 시점에서 그 사물들을 보거나 이제 여러 전장 상황들을 확인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이제 하는 그런 시점을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3시점보다는 1인칭 시점이 훨씬 몰입감이 높을 거예요. 정확도 그리고 어떤 이제 적을 쐈을 때 어떤 타격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그런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1인칭으로 본다고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저 1인칭 시점이 모니터 안에 딱 평면적인 모니터 안에 갇혀져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공간감을 느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공간감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건 아무리 저 깊이 있는 세계를 만들어 봐야 여러분들은 그냥 보는 거는 평면의 2D의 평면 모니터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온전히 3D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세계를 3D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술과 그런 장비가 있다 그러면 아마 그쪽으로 더 빠져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사실
그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은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마크 주커버그가 오큘러스 6 때 했던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D의 세상, 그러니까 모니터로 보고 있는 2D의 세상이 아니라 앞서 그런 메타버스와 같은 세상, 우리가 공간을 느껴야 되는 세상이 오게 되면 결국에는 그에 맞는 새로운 컴퓨팅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단순히 평면으로 봐서 공간의 깊이를 느낄 수 없는 세상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그냥 일반적인 컴퓨팅하고는 별로 다른 게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간을 느끼고 앞서 얘기했던 그런 디지털로 했던 행위들을 할 수 있는 세계로 들어갔을 때는 그거 자체가 세상이었기 때문에, 세계이고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 세계에 맞는 새로운 컴퓨팅 도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비롯한 미국의 IT 기업들이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갑자기 어떻게 보면 시장을 빨리 키워나가고 있다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지금 1982년부터 뭐 물론 그 이전에도 컴퓨터는 있었지만 어쨌든 이 개인용 PC가 쭉 보급이 되고, 그다음에 좀 더 고성능의 워크스테이션이 나오고, 우리 손에 모바일이 들어오고,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무엇이 변화가 됐냐면, 우리가 컴퓨팅으로 해야만 이제 하게 됐던 일들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점점 더 이제 그 고급화된 거였죠. 근데 지금 2019년에 지금 표시되는 저 모바일까지 딱 봤을 때 이제 그 타임라인을 쭉 보면, 사실은 1900년대 초에 1980년대 전후로 해서의 어떤 그 데이터는 사실은 우리가 입력을 하는 숫자, 그러니까 이미지라기보다는 대부분 숫자를 넣고 숫자를 보는, 아니면은 어떤 그와 관련된 어떤 텍스트를 보는 유형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물론 게임이라고 해도 대부분 이제 어 게임도 많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 개인용 PC에 대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워크스테이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점점 더 이제 그 고성능화된 하드웨어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숫자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델을 입력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에 어떤 그래픽을 입히고 뭐 이런 일들을 점점 하게 되면서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보게 되는 것들이 훨씬 고급화되고 화려해지게 돼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그것을 3D로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 눈이 3D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모니터나 TV 안에서 우리 그 모델 자체가 그냥 2D로 계속 연속 재생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2019년에 와서는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건 거의 없어졌고, 사실은 저 스마트폰 자체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도구이기도 하면서 데이터를 출력하는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진을 찍으면 이제 사진이 있고 센서가 있고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데이터는 그 스마트폰 하나로 입력이 되고 출력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부산물들 뭐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는 어떤 컴퓨팅이 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앞서 지금까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공간이라는 기본적인 환경을 가지고 만들어진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메타버스의 구성 요소가 그런 이용자와 자산과 경제 시스템이 호환이 될 수 있는 거대한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세계를 좀 더 우리가 몰입감 있게 볼 수 있는 그 공간 컴퓨팅을 할 수 있는 이제 인터페이스와 플랫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PC 레볼루션이 쭉 올라가면서 그 지금 물음표가 돼 있는 부분에 들어가는 것들이 지금 이제 뭐 VR이라든가 AR이라든가
XR이라든가 MR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이 돼서 들어가는 거죠. 그 우리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느낌은 실제 이런 영상을 찍으면 이렇게 360도로 딱 찍어서 영상으로 올릴 수는 있는데 이런 영상을 봐도 사실은 공간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는. 공간감을 느낄 수 없는 대신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세계를 그냥 우리가 직접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볼 수 있다라는 것 자체에 만족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런 거를 그냥 단순히 360도로 그 만드는 거에 그치지 않고 어, 이 공간 자체, 이 세계 자체가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어,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사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디지털화 했을 때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앞서 추재훈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다면 그게 디지털 트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형태의 어떤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현실을 복제해서 디지털 공간 안에 만드는 그 자체를 디지털 트윈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메타버스에서는 디지털 트윈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디지털 트윈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행위의 디지털 트윈을 얘기를 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쇼핑이라든가 이런 모든 행위들은 사실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일어나요. 건물이라든가 이런 물리적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디지털 트윈으로 통해서 메타버스에 넣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아까 그 오스틴 사례처럼 좀 변형을 해서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굳이 디지털 트윈이 아니어도 그거는 구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상현실을 볼 때 이 가상현실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하고는 있지만 가상현실은 엄연한 기술이고 메타버스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메타버스를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얘기를 할 때 가상현실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가상현실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현실을 복제하거나 이제 완전히 다른 형태로 만들어서 인간의 감각을 시뮬레이션하는 디지털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감각을 속이지 않고 만약에 감각을 속이지 못하면 가상현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같은 세계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모니터로 보거나 그 스마트폰으로 보거나 3D 모델을 모니터나 3D 그 스마트폰 화면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거기서 볼 때는 그냥 2D고 여러분들이 그 공간에 대해서 완벽하게 몰입하기에는 되게 힘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상현실을 쓰고 그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냥 단순히 우리가 모니터로 보는 것 갖고는 전혀 다른 여러분들의 감각이 작동을 할 거예요. 뭐냐면 실제로 그 공간의 높이라든가 깊이라든가 또 시각적으로 느끼는 바가 달라지고 또 그 공간 안에 어떤 열이라든가 온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 진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작용이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가상현실 기술들이 그거를 구현해내는데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 실제 가상현실을 그냥 단순히 뭐 게임을 위한 도구라든가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훨씬 여러분들의 감각을 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다른 쪽에서의 표현은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그 많은 그 정의가 있고 또
많은 이제 또 분석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형태로만 설명을 드리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가상현실은 초기에 얘기했던 가상현실과 많은 부분이 달라져 있고, 그 많은 부분이 달라져 있는 부분을 다시 개선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어, 좀 진화된 형태로 이 가상현실에 대한 정의를 좀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가상현실과 관련된 어떤 콘텐츠를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들 때 지금보다는 훨씬 어, 고급화된, 아니면은 좀 더 이해가 투입된, 이해가 잘 된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는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보죠.